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나도 그럼 대장님이랑 오늘 찍었으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좀 알아보려나? 아우 엄청 많이 알아보지. 진짜요? 진짜. 그럼 나도 이제 오토바이를 입문해서 타고 막 이렇게 가면 네. 혹시 그 김대장 거기 나왔던 네. 모델분 아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좀 설렌다 그거는. 지금 하시는 캠핑 채널 삼촌들 플러스 이제 바이크 타시는 삼촌들까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스즈키 코리아에서 김대장에게 아베니스 125를 협찬해줬습니다. 진짜 기막힌 네. 에피소드. 근데 또 야. 거기에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오라겸이라고 합니다. 아, 라겸씨 네. 스쿠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뭐 스쿠터 이렇게 경계를 나누지는 않고 네. 그냥 제2의 차, 달리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나의 취미, 나의 여가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업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프리랜서 모델. 네. 혹시 뭐 개인기가 준비돼 있으시다고? 아니요, 준비돼 있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네. 또 추가 결제인가요? 추가 결제 맞고요. 당일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좀 많이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막 한 자리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거기서 좀 약간 집요하게 파고드는 챌린지. 챌린지. 이런 바이크 채널에는 처음이시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왜 이분을 왜 모셨냐? 네, 병풍이 아닙니다. 네. 사실 뭐 해명을 해주세요. 병풍이면 안 나왔죠. 일단은 저도 관심이 있었고 항상 보고 있었어요. 김 대장님의 유튜브를. 제 채널을요?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달긴 달았었는데 답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한테 댓글을 다셨어요? 네. 근데 안 달아주시던데? 아이디가 나 약간 남성스럽긴 해요. 네. 뭐 어쨌든 안 달아. 아베니스가 도심을 관통하는 화살이라는 굉장히 좀 멋있는 네이밍 센스가 좀 돋보입니다. 네. 이제 스즈키에서 오랜만에 정말 엔트리급 스쿠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23년 아베니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프리미엄 스쿠터 시장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아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공랭식이에요. 공랭식이고 유로5에 대응을 합니다. 오, 네네. 네. 장르 자체가 스프린터예요. 스프린터 스쿠터는 사실 이제 과거에 어드레스, 스즈키가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이제 스쿠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거든요. 어드레스, GSSR, 렉스 이런 시리즈들이 08년도, 09년도에 사람들이 사랑을 했어요. 네, 많이들 타셨고. 근데 이제 와서 왜 2023년에 안 어울리게 이제 공랭식 스프린터 스쿠터를 왜 내놓느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아베니스를 처음 받았을 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요? 왜냐면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유로4에서 유로5로 넘어가다 보니까 출력 제한이 걸리고 좀 직격탄을 맞았겠구나. 대장님도 약간 색안경이 살짝 있었군요. 공랭식은 공랭식 스쿠터일 뿐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주행을 했을 때는 편견들이 좀 많이 창창. 예, 사라졌습니다. 네. 찐 리뷰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125cc 스쿠터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쿠터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상고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160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방지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가다 하면 또 있고, 좀 가나 싶으면 또 있고.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둔턱이나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주행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런 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 TCX MX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고 프리미엄 스쿠터고 ABS, TCS가 달려있지만 그만큼 상용으로 소모되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상용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있지만 그거를 선뜻 구매하기에는 가격대가 400만 원을 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죠. 네. 저처럼 진짜 입문자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 조금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솔직히 입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289만 원입니다. 그니까 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 거의 중고차 중고바이크 값보다 더 약간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디자인은 어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거는 건너뛸 거거든요. 그다음에 멋지고 약간 삐끗반짝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랑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 조금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입문자 입장에서 금액적인 거랑 모든 걸 다 추렸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캐주얼하지 않나. 약간 그 저격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약간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저격하신 거잖아요. 스즈키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베니스 디자인은 정말 스즈키스러워요. 날카로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 차도 날카로운 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둥글둥글한 거 타야 되고 좀 부드러워야 되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전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날카롭고 이 곡선이 없이 찹찹찹찹 이렇게 뭔지 알죠? 찹찹찹찹 그러니까 화살이나 보다. 그죠.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이제 방향시등이 핸들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도 되게 화살 같아요. 아 그러네. 그 네. 화살 뒤에. 오. 무광과 유광을 네. 적절하게 좀 섞어놨습니다. 좋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쪼개져 있어요. 사이드 카울도 그렇고 리어 카울도 그렇고 어디 하나 심심하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스쿠터의 그 전형적인 디자인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헤드라이트가 있고 핸들부에 방향지등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처럼. 네. 그래서 위에는 적충형 구조로 상단에 3개의 렌즈가 담당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상향등이 하단에 2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네네. 스즈키 자체가 이제 DNA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야부사, 네, 하야부사. 하야부사, 카타나, GXX 그런 이제 DNA를 조금 갖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겉면부 디자인이 이뻐야 사람들이 좀 구매욕이 땡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바람을 상당히 잘 가릅니다. 네. 그거 제가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이따가 같이. 스크린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방풍 성능이 나쁘지 않았다. 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쫙 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많이 가려지는 느낌? 그거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치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티함을 굉장히 좀 강조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네. 되어 있고 아베니스 레터링이 메탈릭 느낌으로 네네.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저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게 만약에 약간 스댕 색깔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블랙으로 유광 처리해서 쭉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바로 고급미가 쭉쭉 올라가는 느낌? 네. 시트 자체가 이렇게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넓어요. 네, 그렇죠. 네. 아까 타보셨을 때 어땠어요? 잠깐 앉아보셨어요? 잠깐 앉아봤는데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이제 했는데 일단 뭐 제 궁둥이가 큰 편은 물론 아니지만 이게 앉았을 때 사람 느낌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근데 단단하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하지 않아서 뭐 오래 주행할 때도 안 불편했을 것 같고 딱 잡아주는 느낌? 저도 이제 스쿠터를 이제 PCX 타보고 MX도 타봤지만 시트가 넓습니다. 승자가 타기에도 불편하지 않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리고 앞에 플로어 파넬이 이제 컷 어웨이 디자인 스타일로 돼 있어서 옆에가 살짝 깎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트고가 높은 반면에 편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아까 올라타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평균 여자 평균 뭐 신체의 주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타려면 좀 까치발을 들어야 된다거나 약간 멋없게 올라타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낑낑 막 이런 느낌? 네. 근데 얘는 촥. 우리가 이제 타면서 일상에서 타면서 이런 이제 짐을 싣기에도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좀 잘 맞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후크가 앞에만 있어요. 그쵸? 앞에만 있는데 이렇게만 있잖아요. 네. 네. 얘는 여기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후크가 이제 2개라서 좋다. 안정적으로 쇼핑백 같은 거는 혹시나 떨어질까봐 양쪽으로 걸어놔도 되겠네요. 헉, 좋네. 야, 이게 섬세함이에요. 이 경쟁 모델인 비전도 그렇고 네. 앞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다리를 거의 책상 다리로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넓다. 넓다. 네. 네, 잘 빠졌다. 딱 탔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냥 적응할 만했다. 바로 그냥 이질감이 없었다. 스즈키 신장은 이제 SEP. 네. SEP가 뭐냐면은 스즈키 에코 퍼포먼스입니다. SEP 엔진이 500만 대 이상 이제 판매된 역사가 깊은 엔진이에요. 인정받은 그런 기술력이네요. 얘 이제 조상 어드레스나 뭐 이런 스쿠터들도 요 심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엔진이고 네. 유럽 5에 맞춰서 또 다시 개량이 됐기 때문에 비록 최고 출력은 감소했지만 네. 오히려 그 RPM은 짧아졌어요. 그래서 얘가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은 8.7 PS 그리고 6,750 RPM에서 터집니다. 6,750 RPM에서 짧아졌기 때문에
때문에 네네. 이 스로틀을 조금만 감아도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짧아졌다 해도 얘가 이제 실용적인 꽉 막힌 도심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최고속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순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얘가 고달하는 거. 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그쵸.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내구성은 사실 혼다나 야마도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스즈키도 그 마찰 계수를 낮춰서 부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섬세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은 저는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진짜 연비가 기가 막힌데 WMTC라고 실용 연비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실용 연비가 뭐냐면 가다서다를 이제 실제로 반복하고 실제 도로 환경에 맞는 연비 측정을 한 거예요. 네, 54.8입니다. 어쨌든 높은 네. 거잖아요. 네. 연비가 54면은 거의 진짜 얘 같은 경우에는 갖고만 있어도 우리 교통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이런 스쿠터 한 대쯤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면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무조건 이득. 물론 내가 어느 정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세레머니가 화려하죠? 오. 예, 있을 건 다 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됐죠. 뭐 이제 연료 게이지, 네, 속도 시간. 게이지, 시간, 트립, 네. 그 다음에 연비, 오.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에코 드라이빙 모드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땡기면 없어지는데 네. 아마 이제 좀 약간 환경을 생각해서 좀 주행을 해라 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슬립니다. 예, 이런 이제 시인성이 네. 굉장히 좀 좋게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몇으로 달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볼 수가 큼지막큼지막해서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22리터로 그렇게 오. 넓진 않아요. 뭐 아까 그 핸드백이나 네네. 이런 이제 풀페이스는 안 들어가요. 네.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반모 정도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좋았던 거 이지 스타트거든요. 오. 이게 뭐냐면 이게 엔진 스톱이고 네. 얘를 한 번만 누르면 네. 자기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안 잡고 있어도 돼요? 네. 오. 프레임 자체가 얘는 이제 반복적인 캐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성된 언더본 구조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낮게 깔려 있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견고한 이제 대구경 프레임이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스쿠터들도 많이 타봤지만 잡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덜덜거린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얘는 좀 뭔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무게는 107kg밖에 안 되는 정말 너무 가볍다.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도 타기 되게 네. 쉽고 그리고 엔진의 무게가 고작 33kg입니다. 엔진이 뭐 없어요. 사실 동냉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가 없어서 전체 이제 포함하더라도 그 무게에 되게 좀 집착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물론 너무 가벼워도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너무 가벼워도 문제지만 네. 너무 무거우면 그렇죠. 사실 실용성은 좀 그렇죠. 휘청휘청합니다. 너무 네. 가벼워도. 네. 약간 실속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질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얘가 뒤에가 모노 서스펜션이거든요. 네. 근데 모노는 이제 한 개짜리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다른 스쿠터들 같은 경우는 두 개짜리가 좀 많은데 저도 한 개짜리는 별로 이제 신용에 가진 않아요. 근데 한 개짜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죠? 장점이 뭐냐면 두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교체를 할 때 머플러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탈거를 하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네. 리어를 잡으면 앞이랑 같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이제 콤바인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콤비 브레이크라고 해서 네. 연동식 브레이크 CBS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차하고자 하는 네. 그런 노면에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힘을 들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브레이킹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타다가 하는 순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사실 입문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도. 스즈키 아베니스 12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아베니스에 앉아 봤을 때는 책상 다리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플로어 판넬 앞뒤 간격이 넓어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도 포지션이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음 스로틀을 감았을 때 놀랐던 것은
가벼운 차체의 무게도 무게이지만 출발 시에 뿜어져 나오는 토크였습니다. 스로틀을 열자마자 가볍게 치고 나가는 운동성은 제대로 된 스프린터 스쿠터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유로5로 넘어오고 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지만 아베니스는 스즈키 스쿠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쾌한 핸들링과 짧은 휠베이스도 아베니스의 최적화된 설계에 한몫을 하듯 주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최고 출력이 9.4마력에서 8.7마력으로 줄어들었으나 RPM 구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순발력은 한층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저속에서 차체 안정감이 있어 균형을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단 이런 스프린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좋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지상고가 160mm로 높아서 그런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나갔을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승차감 면에서는 서스펜션이 하드하지도 않고 또한 무르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히 노면을 읽고 지나갈 수 있어서 안정감이 뛰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노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뒷좌석에 동승자와 같이 텐덤하여 주행해봤는데요. 오히려 시트의 폭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같이 텐덤하여 주행했는데도 좁아 보이지 않고 장거리 주행에도 용이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공랭식 단기통인데도 고속에서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부드러운 필링만 남게 됩니다. 언덕에서는 스펙이 한계 때문인지 약간 더디게 올라가는 감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콤바인드 연동식 브레이크 방식이라서 급브레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서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정차할 수 있어서 이 정도 스펙의 브레이킹 성능은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무게가 가볍다 보니 다리나 교량 구간을 지나갈 때 차체가 조금 휘청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쿠터를 정말 많이 타봤지만 프리미엄 스쿠터들은 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격대가 부담스러웠다면 스즈키가 만든 아베니스 125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스즈키의 내구성 그리고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경쾌하고 재미있는 스쿠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방금 타고 왔는데 네. 어때요? 괜찮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일단 제가 염려했던 건 하나는 뒤에서 너무 힘들까봐. 약간 왜냐면 살짝 엉덩이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약간 이렇게 네. 쏠리진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전 정자세였고 굉장히 퐁싱퐁싱은 아니었지만 딱딱한 하드 같은 타입이 아니었어서 저희 한 30분 지금 1시간 조금 안 되게 탔잖아요. 전혀 괜찮았다. 솔직히 이게 딱딱한 스쿠터 뒤에 타고 있으면 괴롭거든요. 진짜 괴로워요. 네. 그리고 약간 무게중심이 앞에 쏠리는 바이크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리 뭐 허리를 감싸라 아니면 뭐 여기 손을 올려라 뒤를 잡아라 하는데 앞에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쏠리니까.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했다. 썸 타는 그런 첫사랑의 그런 설레임, 나의 썸녀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하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스쿠터로는 네. 좀 나쁘지 않지 않나. 네. 20살짜리가 들이댄다. 네. 받아줄 요양이 있습니까? 20살 너무 어려.